안녕하세요. 나를 사랑하게 되는 부모교육, 한국강사교육인협회 대표 심선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비추얼 진로독서 연구소의 이주연입니다. 네, 오늘 이제 주제가 네. 아이의 감정을 읽는다는 것인데요. 네, 네. 참 어렵죠? 그 감정을 읽는다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그쵸. 감정이라는 건 사실 눈에 보이지가 않고, 네, 두 번째는 아이 감정도 있지만 내 감정이 또 있고, 네, 그러면은 그게 내 감정이 편할 때 하고, 불편할 때 하고, 네. 아이가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라도 네, 또 네. 다르게 표현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부모 교육이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해보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내 감정을 잘 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그쵸.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희 역시도 물론 그랬었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부모 교육이니까, 그렇다면 나의 감정을 어떻게 먼저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적용해볼까,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첫 번째 단계가 네. 감정을 인식하기인데요. 네, 네. 이때 감정을 인식하는 단계에서는 아이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네. 내가 지금 감정이 어떤지도 좀 인식을 하고 네. 그걸 좀 아이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 감정을 인식할 때는 나는 과거에 어떤 식으로 감정을 표현했을까? 네. 그럼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 부모님은 어떻게 내 감정을 다스려줬을까? 네. 아니면은 어떤 나한테는 그런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상처가 있는 건 무엇일까? 이런 뭐 자기 감정에 대한 인식이 네. 먼저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효정님은 좀 네. 어떤 편이셨어요? 감정을 좀 잘 이렇게 표현하는 편이셨나요? 저요. 네. 감정이요. 사실 사실 만약에 좀 화가 났거나 그랬을 때, 뭐 화나는 감정을 표출했을 때, 뭐 부모님이라던가 아니면 뭐 주변에서 그런 감정을 좀 어떻게 받아들였고, 이렇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억압되어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질상 네. 저희 가족, 모든 가족과 제가 완전히 다른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의 표현을 좀 내 나름대로 했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그냥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그걸 인식하지 않고 그냥 딱 눌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쭉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쪽으로 뭐 심리학 공부도 하고, 네. 또 부모 교육 같이 하면서, 같이 네. 성장을 하면서, 네. 그렇게 돌아보면서 저도 많이 좀 얻은 게 많이 있죠. 그걸 좀 인식하고, 그걸 어떻게 좀 풀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변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네. 또 함께 하는 거고요. 네. 저도 이전에는요, 제 감정을 정말 표현 못했어요. 네. 제가 이제 어떤 뭐 화나는 감정, 속상한 감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좀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렇죠. 희한하게.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좀 이렇게 삐져 있거나 뭔가 뾰루통에 있으면 너 또 그런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왜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질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그렇게 얘기를 들어도 몰라 그리고 더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또 이제 그걸 억압하고 좀 참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저도 약간 좀 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인식이 이렇게 억눌러 오는 게 좀 생활화가 되어 있었고, 그러면서 또 한 방에 팍 터져버리는. 그쵸. 그 억누르면 어느 순간 터지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감정을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들여다본다는 거는 참 중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기질도 기질이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어머님 우리 30대, 40대 그 어머님들 세대에서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서로 서투른 그런 환경에서 성장하지 않았나 싶고, 지금 자라는 지금 뭐 0세에서 7세, 10세 아이들이 이제 엄마님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훈련해서 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죠. 네. 자,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단계를 4단계로 나눠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아이의 감정, 그리고 본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거죠. 아, 이렇구나, 감정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아이와 부모님이 같이 뭐 어떤 공간에 좀 편안하게 앉아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세 번째 단계는 아이한테 그 자신의 감정을 이제 좀 표현해보도록 하는 거죠.
표현해보기. 네. 네,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아이 스스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문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제안해 보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제어는 한번 그러면 예를 한번 음,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일 먼저 부모님 나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게 잘 돼야만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감정도 잘 인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제가 실제 일을 사례인데 이제 설거지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딱 6살 이때였어요.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이가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봐요.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갑자기 오자마자 소파를 발로 막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씨 막 짜증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의 반응이 이제 어떻게 반응이 나뉘냐면 제 반응이, 그러니까 제가 감정이 기분이 좋을 때는 제가 좀 어떻게 하는 편이냐면 철수라고 한번 해보면 철수야 무슨 일 있었어? 유치원에서 무슨 안 좋은 일 있었니? 이제 이렇게 다가가는 반면 제가 만약에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뭔가 좀 그날이 언짢거나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너 이놈의 자식 집에 오자마자 누가 그렇게 쇼파 차고 있어? 어디서 아이씨 이렇게 빨리 손 씻고 빨리 네 할 일에 이렇게 네. 반응이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제일 먼저 내 감정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 그렇죠. 같아요. 부모님들의 감정. 네, 그래서 이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보통 나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슉 나가고 있는 반응과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게 뭐 어떤 건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때 우리가 이제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잖아요. 연습과 훈련이 되면 이때 나도 모르게 이놈의 자식 하려고 할 때 네, 순간 아이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감정을 먼저 전달하는 거죠. 철수야. 오자마자 소파를 지금 차고 있는데 그때 너가 어때가 아니라 그때 엄마의 감정은 좀 걱정되더라. 너가 유치원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라고 걱정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입장에서도 엄마의 감정을 먼저 얘기하니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좀 이런 감정이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그러면 자신의 감정을 좀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도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훈련을 하고 있고 아직도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되는 적도 있고 안 되는 적도 있지만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자동스럽게 연결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아이도 연습에 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엄마 내가 사실 유치원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걔 친구가 내 블로그 뺏어갔는데 나 진짜 짜증나고 화났어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 명확하게 상대방의 감정을 우리가 알았고 바라봤고 거울로 바라봤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이때 이런 감정이고 나는 이런 감정이고 우리의 감정이 좀 다 다르다는구나라는 걸 좀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단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나와 화법에 대해서는 또 많이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네. 그 상황에서 그게 잘 실천이 안 된다는 네. 거. 네, 그래서 계속 좀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우리 부모님들끼리 모여서 같이 또 역할극도 하면서 연습해 볼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을 많이 좀 갖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는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어떤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선은 딱 떠올리는 감정. 소장님은 아름답다 지금 순간 딱 떠올리는 어떤 모습,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아이들이 막 깔깔깔 대면서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런 광경? 그런 모습이 네, 아름답다. 저는 지금 순간 딱 떠올랐던 거는 그냥 이렇게 노란색 어떤 화면에 뭐 나비나 이렇게 나비가 날아다니고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갖고도 떠올리는 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정도 정말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 이놈의 자식 하면서 떠오르는 어떤 나의 분노 이면에 이 아이는 좀 불안이 있을 수도 있고 우울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속상함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 중요해서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런 카드인 것 같아요. 감정 카드 저는 이런 거 활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우리가 그림책 많이 보잖아요. 그림책 아이들하고 보면서 그림책의 장점이 그런 어떤 장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갖고 너 같으면 이런 상황에 좀 어떤 감정을 느꼈고 너가 생각하는 그 주요 감정은 뭐야? 이제 라는 거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요 그림책 하나에서 하나의 장면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요 아이가 헨리예요. 헨리가 애완동물을 구한다는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외롭게 살고 있었는데, 이 우리가 이 헨리 애완동물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변신을 해서 이제 여행을 가서 이제 헨리 애완동물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밝혀져요. 우리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다 그 강아지 모습이 다 이제 벗겨지고 어이구. 이렇게 우리의 모습으로 딱 있었을 때, 이때 너의 감정, 너라면 이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또 너가 만약에 헨리였다면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이거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감정 네. 카드를 갖고 네. 만약에 내가 만약에 우리였다면 우리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의 이제 감정 네. 카드들을 이렇게 쭉 펴놨습니다. 네. 그래서 소장님이 우리였다면 오리. 나는 어떤 그때 감정이 들었을까? 내가 오리. 네. 내가 오리다. 당황한 감정. 당황이 있을 것 당황. 같고 네, 저 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슬펐을 것 같아요. 내가 들키고 싶지 않았고 그 다음에 들킨 다음에도 내가 좀 버림받을 수도 있고 이런 슬픈 감정 이렇게 우리가 이미 좀 달리죠. 그렇죠. 누군가는 슬플 것 같고 누군가는 당황. 당황한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내가 만약에 헨리였다면 헨리다. 어떤 감정을 들었을까? 헨리다. 헨리다. 헨리도 헨리도 당황스러운. 저는 실망스러운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실망스러운. 네, 만약에 제가 헨리였다면 굉장히 기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애완동물을 내가 이제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아니었네. 진짜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어른인 내 감정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다. 나는 이럴 때 좀 이런 감정을 갖고 있구나. 근데 아이랑 한번 해보면요. 똑같은 감정이 정말 안 나와요. 굉장히 신기하게도.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인데도 굉장히 다른 어떤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하시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나의 감정은 이랬고 그때 나의 욕구는 이랬어. 너의 감정은 이랬구나. 너의 욕구는 이랬구나. 라는 걸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네. 그런 면에서 네. 아이와 나의 감정을 인식하기 네. 이제 좋은 네.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갖고 있는 좀 다루기 힘든 그런 감정들이 예를 들면은 뭐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불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걱정스러운 감정들 또는 뭐 짜증나는 감정, 뭐 화나는 감정 이런 것들도 아이들도 우리가 어른이 됐어도 되게 감당하기 힘든 감정들이 많잖아요. 아이들도 훨씬 더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좀 명확한 어떤 툴을 갖고 이때 이런 어떤 상황에서 네가 이렇게 이런 감정 갖는 거는 좀 당연한 감정이야. 이상한 게 아니야.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비난하지 않고 네.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는 거. 네. 그럴 수 있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이 특히나 그 두려운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전에 뭐 불 끄는 거, 어둠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한다거나 또는 뭐 혼자 자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우리 어른들이 물론 잘 대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너 별것도 아닌 거 같고 그러냐? 야 밤에 불 당연히 꺼야 잠이 오지. 너 그러면 키 안 커. 뭐 예를 들어서 보통 그렇게. 그리고 아니면 뭐 혼자 만약에 자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인형 하나 옆에 놓고 인형이랑 자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때도 그 두려움을 이렇게 증명하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어떤 방법이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줘야 할까요? 예를 들면 만약에 뭐 물에 대해서 만약에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수영장을 만약에 들어가기 어려운 아이라면 강압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구명조끼를 제가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빠가 야 구명조끼 입었으니까 너 괜찮아. 그 저를 팍 밀어버리신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허우적거려서 물을 한참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참 동안 제가 물을 굉장히 무서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럴 때도 우리가 조금 점층적으로 좀 친해지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걸 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 아, 너 두렵구나. 그러면 한번 우리 발 먼저 한번 적셔볼까? 그래서 무릎 이렇게 한번 적셔보는 거야. 어때? 물이 좀 시원하지? 이번엔 발 말고 무릎으로 한번 해볼까? 이번에 여기 가슴 어깨까지 한번 해볼까? 이게 점층적으로 마주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엄마랑 한번 아빠랑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 이러고 안에서 들어가다 보면 우리 어느 순간 적응을 하거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왜 요즘에 뭐 에버랜드 캐리비안 배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파도풀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도 겁이 되게 많아서 다른 아이들은 뭐 4살, 5살 이때만 해도 이제 구명조끼 입고 혼자서 잘 노는데 저희 아이는 겁이 많다 보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거기다 튜브를 끼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처음에 저도 이제 그런 걸 뻔했죠. 야, 너 그거 바보 같은 짓이야. 구명조끼 있는데 거기다 또 튜브 하는 거는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할 뻔 하다가 인식하고, 한번 두고 봤죠. 그래서 그래, 너가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볼게 했더니, 아이가 7살 후반이 됐을 때 드디어 이제 튜브를 벗고, 구명조끼만 갖고 들어가고, 그때는 너무 자유롭게 좀 다리 안 닿아도 안 무서워하고 잘 놀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연습해 가다 보면, 나의 감정도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다음에 아이의 감정도 존중하면서 아이도 정확하게 감정을 좀 전달할 수 있는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아이들의 감정을 이제 알아주고 그거는 소통을 하는 문제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다 같이 어우러지는 건데요. 이럴 때 보통 직장 다니시는 어머님들은 본인들이 무엇을 아이에게 많이 못 해주는 것 때문에 항상 전전긍긍하고 죄책감을 항상 가지고 지내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지 않나. 왜냐하면 뭐 이모님이라든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좀 가족 구성원을 좀 넓게 레인지를 잡아서 아이들이 좀 여러 명의 가족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감정을 소통하는 방법을 좀 배우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가 그런 경우이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제가 부모 교육을 하면서 특히 또 저희 아이들이 20대 중반의 아이들을 보면 이 결과가 사실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좀 할머니랑 같이 사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친척들이 많이 오는 분위기에서 감정의 소통을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 오히려 저는 제가 아이랑만 둘만 있었으면 내가 아이에게 이렇게까지 아이들이 좀 감정 소통을 잘 하면서 좀 잘 자랄 수 있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사실 자신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전업주부 그런 어머님들께서는 또 이렇게 노력하셔서 아이랑 잘 소통하시면 좋고 또 직장맘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위안을 잡으면서 좀 주변에 뭐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 또 이모님들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서 어머님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시는 것도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정말 그 죄책감을 내려놓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완벽할 순 없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될 수도 없고 그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좀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 나가는 게 목표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도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